우리 해운대고 2학년들 같이 보고 있고, 자, 10강이고요. 이거 출제 가능성 되게 높은 지문인데 또 한 학생이 공부 혼자 하시다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공부해 가시면서 필요한 것들 주시면 수업의 재료가 훨씬 풍부해지고 참 좋습니다. 잘 보셔야 되더라.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부분인데 머릿속이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게, 자, 중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근대는 어떤 가치관이고 현대는 어떤 가치관인지 이미 우리 지금 받으셨던 6월 킬러 출제 연계 책에서 첫 번째 지문을 답을 다 내진 않았거든. 왜냐하면 저 절대 난이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이거는 그 과정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뭔가 풀 세팅으로 끝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이 교재 애가 풀 세팅으로 끝나요. 이 교재 없는 사람은 검정색 교재로 받았을 거야. 빅뱅 원 교재로. 그래서 그 풀 세팅 지문 중에 이 지문도 되게 이슈가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이 얘기를 딱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유 서학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흐름이 잡혀 있어야 돼.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중세는 종교였죠. 그러니까 정확히 종교 경전이 탐구의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과학이죠. 잘 들어야 돼. 과학은 경험주의랑 같은 뜻이야. 경험은 사례 연구하는 거니까 귀납이죠. 여기는 경험 이전이니까 선험이죠. 선험은 뭐니? 연역이죠. 이렇게 먼저 세팅이 딱 되셔야 되고, 자, 그럼 봐.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왜 그러겠어? 원인과 결과라는 게 철저하게 경험이나 기납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쓰질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인과라는 개념을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고 했고, 글의 주제는 인과라는 게 보이셔야죠. 자, 문제는 뭐야? 그렇지. 인과를 경험주의로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자,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으나, 맞죠? 이게 과학적 개념인지 아닌지 애매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세만의 과정이론을 해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봐봐. 휴먼 뭐 했어?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 해결은 누가 해줬어? 셰먼이 해줬고, 글의 주제는 인과 과정이론이다라는 게 그냥 두 단어로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는 이유는 제가 위쪽에다 설명했던 이 배경이 안 잡혀서야.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자꾸 잡아드리는 이유가 평소에 잡아놔야 일단락을 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고. 자, 정확하게 쓸게요.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 여러분 내신 출제 가능성 30% 이상인 지문이고요.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면, 잘 들어. 서술형 내가 지금 답지를 써드리고 있다. 서술형 답지는 뭐냐면 1달러 이겁니다. 인과를 뭐로 봤다? 과학으로 봐야 되는데 그 과학의 한계가 지금 뭐였다? 그렇죠. 관찰이 불가했다. 관찰과 동의어는 뭐야? 경험이 불가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건 누구였다고? 휴메 생각이었다고. 이거 나온다 얘들아.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줬다? 세먼이 해결해줬다고. 자, 세먼은 그래서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갔니? 과정 이론으로 해결하면서 갔어요.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지문에서 인과라는 게 단순히 원인과 결과인지, 그리고 과정 이론은 무엇인지가 안 잡혀있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지문이야. 자, 2달러 갑니다. 야공 던지면, 자, 예시로 도입을 했죠. 자, 공 2의 그림자로 따라 움직여. 자, 이게 야구 공이라고 해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얘를 야구공이라고 한번 해보자.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봐. 얘가 어떻게 됐어? 공이 움직인 것이냐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공이 움직인 거냐 그림자가 움직인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 공 때문에 움직인 거죠.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과정이론은 뭔데?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정의를 해요. 과정이 뭐다?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자, 우리 원의 정의를 중1 때 어떻게 하지? 평면의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요. 니네 또 집합을 안 배워서 그렇게 정의를 안 하나? 환장하겠다. 자, 고1 때는 어떻게 정의하죠? 원의 방정식이니까 점 내 자취라고, 자취의 방정식으로 정의를 하지. 여기도 마찬가지 일종의 자취 같은 거야. 수학으로 생각하세요. 날아가는 야구는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에 따라서, 시간축에 따라서 그 궤적을 갖는다요. 자, 그래서 멈춰있더라도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거죠, 결국에는. 자, X축을 T라고 한번 해볼게. Y축을 뭐라고 할 거야? 궤적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니?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핵심 단어는 뭐니? 시공간적 궤적이고, 뭐가, 그렇죠, 속도가 0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전부 다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런데 잘 들어. 모든 과정이, 그럼 봐.
여기에 지금 범주 세팅은 뭐야? 모든 과정이냐, 모두 과정이냐는 거야. 즉, 과정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게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한다. 과정은 뭐야?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입니다. 그러면 과정 중에서도 뭐가 있는 거야? 인과적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벤다이브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과정이라는 전체 집합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인과적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좁혀진 인과는 뭔데? 자, 어떤 과정은 한 공간과 시공간적 지점이 만난대. 즉, 두 과정이 교차한대. 만약 교차해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위에 모든 지점에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고, 여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문장을 다 외우니? 구조도 그리세요. 아니, 챌린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싫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쓰고 다니겠죠. 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먼저 잡고 갈게요. 일단은 배경은 근대 사조였고, 과학 경험주의에 따라 가지고 인과라는 걸 경험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불가한 문제를 셰먼이 과정이론 설명하려고 그랬고, 세멘의 과정이론 일단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정의를 했으며, 과정은 인과가 아니래로 나뉘었고,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두 가지야. 뭐와 뭐다? 전체 집합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 인과가 있고 인과가 아닌 애들이 있는 거죠. 됐죠? 자, 위쪽으로 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과정은 1단계 다른 과정과 만난다, 즉 만난다라는 뜻을 뭐라고 얘기했어? 교차하고, 교차해서 3. 표지는 뭐야?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죠. 즉 교차해서 표지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라고요. 아, 바나나를 안 가져왔네. 바나나를 안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잠깐 영상 끊어봅시다. 자, 바나나를 예시로 들었는데 제가 바나나 사러 갔는데 바나나 갑자기 바나나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봐. 사과가 이렇게 쭉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사과 밑에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사과 이렇게 쭉 날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날아오는 사과를 이거라고 삼킬게요. 잠깐만. 아, 저는 이거 좋아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대. 그럼 봐. 지금 바나나가 날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치자. 아까 우리가 사과가 날아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1번 과정이야. 자, 2번 과정은 내가 여기서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다가 딱 한 입 껴 울었다고 치자. 그럼 봐.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지금 뭐 했어요? 교차했죠. 3번.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인과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일어났어야 돼? 이렇게 표지. 변화된, 한입 배움은 변화된 표지가 도입이 돼서 그 흔적으로 가야 돼. 얘가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은 이건 인과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있어야 인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니?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가 있어? 과정 1이요. 두 번째, 뭐가 있어? 과정 2요. 세 번째 뭐라고요? 과정 1과 2가 교차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표지는 여기서 뭐 했다? 물리적 변화. 그래서 물리적 변화가 교차할 때 도입되고 네 번째 단계로 유지까지 됐을 때 뭐다? 이게 바로 인과다. 되셨네, 여기까지? 자, 따라오십시오. 필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2단락, 3단락 갑시다. 가령 바나나가 A점, B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겠다.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A,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매는 과정 2가 있다. 내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지해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됐어? 교차했다니까. 그래서 1, 2, 3 교차했죠? 이 교차로 뭐가 도입돼야 된다? 한입 베어무는 표지가 도입돼야 되고,
그 이후로 이 표지가 B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뭐라고 하겠다? 인과라고 하겠다. 됐니?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인과다라고 정의하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렇게 챌린지 하고 다니면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더군다나 학원에서 여러분이 같이 챌린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그래, 봐봐. 나만 해야 되잖아. 힘들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일본을 갔어. 뭐 태국을 갔어. 클럽을 갔어. 그러면 제가 챌린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온 국민이, 전 태국인이, 전체 일본인이 챌린지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본으로 갈 거고 태국으로 갈 거야. 잘 봐. 오, 씨발. 미안해. 전화 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지금 흐름이 바뀌었고 한편으로 넘어갔잖아. 이제는 봐. 그림자죠. 그리고 이 그림자를 지금 뭐라고 하겠대? 네, 과정 3이라고 하겠대. 즉, 과정 1의 그림자를 과정 3이라고 하겠대. 자, 그럼 봐봐.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면 과정 1의 그림자인 과정 3도 역시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 즉, 1, 과정이 있고 2, 둘이 교차를 하고, 그리고 3, 교차 과정에서, 다시 죄송해요. 3, 교차 과정에서 뭐가 있어? 표지가 일단 전달이 되는데, 자, 그럼 봐. 거기서 스티로폼이 부착이 되는 과정사가 3과 교차했다고 치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단계, 과정 3이 있고, 2단계, 과정 4가 있고, 3단계, 교차했어. 그런데 봐. 일그러짐이라는 표지, 과정 3에 들어가는 속성의 변화, 표지, 물리적 변화가 어떻게 됐어? 도입됐지만 지나가 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잖아. 이해됐니? 이러면 인과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러면 인과가 아니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저 따라오세요. 인과가 아닌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3단락을 재구성하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좀 잡고 계시고요. 여러분 손으로 인과와 인과가 아닌 애를 3단락 사례에다 적용해서 정리하셔야 돼. 시작하자. 이 2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례 적용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1, 2, 3, 4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보셔.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하고 표지 도입돼서 유지가 되면 인과라는 거야. 다시. 바나나가 A부터 B까지 이동을 하는데 한입충이 달라붙어서 바나나 한 입을 물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나나는 쭈루루루루 B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한입충이 한 입 먹고 그게 B까지 유지가 되면 그게 바로 과정 인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과가 아닌 과정은 뭐냐? 바나나 그림자를 생각을 해보자. 과정 3이야. 과정 4에 뭐가 붙어있어? 스티로폼이 와서 달라붙었대요. 하지만 이 그림자에 스티로폼이 달라붙어 있을 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유지가 안 되고 어디로 가버렸다. 스티로폼이, 또는 스티로폼이 있으나 그림자의 반영이 변화가 없다. 즉 교차, 즉 물리적 변화가 유지가 안 되면, 즉 표지가 교차하면서 유지가 안 되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된다? 과정으로 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되셔서 답 고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 자, 저기 필기하고 넘으셔야 돼. 자, 그러면서 4단락에서 요약 정리를 끝냈고, 제 이론은 나중에 풀겠습니다. 자, 얘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몇 번이야? 6번 문제야. 자, 봅시다. 자, 1번 선지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바나나는 과정 1이었어요. 그 그림자는 과정 3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둘은 다르죠. 둘은 다르다. 과정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이다라고 과정의 정의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봐. 필기하시고 딱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얘 판단하셔야 돼.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자, 보셔 여러분. 과정 1과 과정 2가 샵3 교차했죠. 교차해서 뭐가 도입됐어? 표지 도입됐죠. 그럼 봐. 여기는 표지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표지의 정의가 뭡니까? 물리적 속성이 달라지는 게 표지지. 됐니? 도입됐다. 되셨고. 자, 3번 선지 볼게요. 그렇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지문에서? 과정 1과 과정 3의 차이점 뭐야? 얘는 인과고, 얘는 인과가 아니라고 했지. 그럼 봐봐. 이 과정을 두고 인과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인과임을 이 분류하는 뭐가 있어? 기준이 4라는 거야. 4번 선지라는 거야.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어?
그럼 간단하지 얘들아. 자, 선생님 잠깐만 저쪽 가볼까요? 얘들아,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샵3까지는 똑같아요. 교차돼서 표지 도입되죠. 교차돼서 스티로폼이 달라붙는 표지가 도입됐지만 어디까지는 같아? 표지가 도입됐지만 얘는 유지어터가 됐고 얘는 유지어터가 안 됐잖아 지금. 얘는 요요 현상이 왔다고요. 자, 그럼 봐. 유지가 안 됐네. 그래서 과정이 아니네라고 일단 이 지문에서 판단했잖아. 너희의 인과 배경 지식이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와. 그래서 잘 봐. 자,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2와 3은 일단 교차한 적이 없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뭐야? 샵3, 샵4 단계에서 나와 있는 교차, 표지 도입과 유지라는 측면에 집중하셨으면 4번이 틀린 이유 뭐다? 교차한 적이 없어.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여러분의 표정을 이미 평가원은 봤을 것이고 4번을 5번으로 설명해줘요. 자, 과정 3은 4와 교차죠. 그래서 다시 1단계 과정 3은 2단계 과정 4와 3 교차된 교차로 도입된 표지가 있으나 샵4 유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철저하게 이 풀이 과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서술형으로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과정 3이 인과가 아닌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라고 쓰시면 되니? 3단계에서 도입된 표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해됐어? 쓰세요. 3단계 뭐라고? 3단계 뭐라고? 그렇죠.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가 유지되지 않음. 됐니? 이게 바로 인과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었을까요? 필기 정리하십시오. 되셨나요? 아마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 같고, 그치? 이제 어쨌든 푸셨으니까 문제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아마 얘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또 뚫읍시다. 마무리 지어야지.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위쪽까지는 뭐였어? 서양에서의 인과 이론이었고 아래쪽은 동양에서의 인과 이론이었구나.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구나. 자, 그 중에 핵심 주제는 뭐라고? 대표적이다라고 좁히면서 제1호로 세팅을 했죠. 자, 그래서 뭐 한다? 천견설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덕을 잃었어? 제의를 내릴게. 너 덕을 잃었어? 너 재앙을 내려서 혼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오른쪽 인간과 하늘이 또 뭐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천인감응설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자, 그것에 따르면 군주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인과로 그로 말미암아 음양의 변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조화가 깨지는 재앙이 내려진다. 그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경고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못했어. 재앙을 내려 경고해. 자, 그러면 이때의 그 재앙, 그 제의라는 것은 뭐라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그것 봐라. 왕의 권한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은 누가 내렸다? 하늘이 내렸다. 신이 내렸다. 그러니까 얘네가 똑바로 못했을 때 하늘이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 1이고요. 두 번째는 야, 그러면 너가 잘못하고 있네라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2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봐. 군주권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늘이 반응을 해. 그건 결국 경고네. 즉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샵1은 어떤 의미니? 배경 지식으로 보면 왕권 신수설이야. 절대 왕권이에요. 맞니? 반면에 여러분 샵2는 뭐야? 그렇지만 그 군주도 실수할 수 있네. 하늘이 경고했네. 그럼 뭐겠어요? 절대 왕권에 대한 견제지, 얘들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왕 마음대로 못해요. 결국에는 대통령도 감옥을 가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권력 분립은 있었다는 거야.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제1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봤다는 거죠. 절대왕권의 근거로 보기도 했지만은 그 절대왕권을 비판할 수 있는, 그 절대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로도 봤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서술형 문제가 또 나온다. 뭐라고 쓸래? 제1론의 의미를 두 가지 쓰시오. 1번은 뭐니? 절대왕권의 근거. 2번은 뭐니? 왕권 견제의 근거.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원래 제가 아예 수능형으로 수업을 했더니 뭔가 좀 안 하던나 봐. 자, 내신 서술형을 대비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단락 가볼게.
자,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제2가 발생하면 봐봐 나오지. 절대 왕정이냐 2번이냐 2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경고를 근거해서 야 신하가 그러면 참여해가지고 왕한테 간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2가 발생했어. 그러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그 직언에 따라서 응하는 전통, 이거 18학년도 법제기억론하고 비슷하죠. 선조가 신하들한테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야. 그래서 자 1대1로 대응시켜서 개별한다는 개별적 대응 방식까지도 가면서 한계가 왔다는 걸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 왜 문제가 생겼을까? 프라울람의 피 문제가 나면 원인을 찾으셔야 돼. 원인은 뭐야? 그렇죠. 원인은 뭐였냐면 이거죠. 지금 원인으로서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 봐봐. 지금 인간사의 문제 때문에 재앙이 났다는 거잖아. 맞니? 즉,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원래 뭐였어? 아까는 원래 뭐였어요? 실정을 저지르면 재앙이 내려졌다. 다시. 원인으로서 결과로서 제의인데 이쪽까지 가봐. 인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인과가? 덕을 잃으면 재앙을 내린다. 인과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니? 오케이. 계속 봐. 그런데 봐봐. 원인과 결과로서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잖아. 근데 봐. 이 방식이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갔대. 얘들아, 봐봐. 이거는 그러면 선후관계 어떻게 돼요? 인간사가 먼저고 이후가 재앙이지. 근데 예언화 경향은 뭐예요? 재앙이 왔어? 야,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선후관계가 뒤집힌 거야. 옛날에는 재앙이 이후 단계였다면 이제는 재앙이 선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재앙이 우리 인간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인과 구조를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화 경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이거야, 얘들아.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이거 가지고 정답이 나올 거야. 이해됐니? 역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인간사를, 목적어를 제2의 결과로 대응을 시켰대. 즉 정리한 뭐니? 제2의 결과로 인간사가 만들어졌다. 인과를 뒤집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결국에는 인과를 뒤집음, 즉 정보관계를 뒤집음. 이게 이 시절의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원래 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권 견제였거든요. 근데 이 왕권 견제도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자, 3단락.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흥론도 부정되기도 하였지만 어떤 의의가 있었겠죠. 이유가 뭘까? 주의라는 아저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어? 야, 우리 그거 제1론으로 봐야 되지 않는 과학적인 자연의 천문 현상일 뿐이라고, 그것은 제2가 아니라고 제2가 아닌 근거를 설명을 했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야, 지금 왕권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어? 왕권 견제를 위한 제1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장점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해법 두 번째로 그래도 신하들의 언론활동, 신하들의 왕권 견제 활동을 위한 제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궁극적인 해법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의 사상은 뭐로 흘러갔니? 그렇죠. 전반적 대응설로 바뀌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지금까지 나온 내용 필기하셨으니까 구조도 그리셔야 돼. 시작 보여주십시오. 자, 일단 아까 가세트 지문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3단락에 나와 있는 예시예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분화만한 서술형 나올 거고요. 단답형은 이미 겪으셨다시피 제가 키워드 적어드리는 데서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는 거냐? 외우는 게 아니라 복습이야. 그럼 외워져.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자, 이쪽 여기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봐. 이제 나지문으로 가는데 나지문의 주제는 제1론입니다. 자, 그럼 제1론의 핵심은 뭐냐면 천견설과 천인감흥설인데 천견설은 군주가 실책을 하면 재앙을 내려서 하늘이 경고한다야.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이 자체는 의의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왕권 신수설이 근거가 돼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해서 문명을 쭉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됐지만 절대왕권은 또 부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장점이 있었던 제1호는 나중에 어떻게 되니? 동중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 인과가 뒤집힌다는 거야. 옛날에는 실책을 했을까 재앙이 내렸다면 지금은 재앙이 왔으니까 야 이거 범하면 나중에 왕이 잘못하겠네 라고 재앙을 근거로 정치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언화 경향이 생겼는데 이게 왜 문제인 거냐? 인과를 뒤집어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서 출제가 딱 됐습니다. 좀 이따 보셔야 되겠고 계속해서 그럼 이 해결 방법은 없냐? PCS 구조 Problem, Solution and 다시 Problem, Cause and Solution 해결 방법이 나왔죠. 주자학에서 성리학자인 주자학에서 해결을 하는데 제2의 기존 아이디어를 거부한다면 이유는 또는 거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현상 왜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또 수용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문제가 있지만 신화의 왕권 견제의 근거가 되거나 명분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셨니? 필기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되게 재밌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관찰하고 계신 게 초유의 사태죠. 전 세계에서 현직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일이 있나? 그런데 저는 이거야.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은 명분이죠. 명분. 명분 때문인 거야, 사실은. 어쨌든 불법적인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감옥은 가야 돼. 물론 그것은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역시 탄핵도 누가? 결국엔 헌재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명분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근거와 명분을 같은 위치에 놓은 이유는 뭐야? 근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된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와서 나의 서술형이 출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저쪽에다도 검정색으로 여러분의 서술형 예상 문제의 답변을 써드리듯이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 그렇죠. 과거에는 실책의 결과로 제1을 내려 경고한다고 봤지만 이제는 제1을 보고 실책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왕권을 견제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됐니? 또 그러니까 기존의 장점이었던 왕권을 유지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정치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역시 당답형 핵심 키워드들 꼭 가지고 오십시오. 자, 되셨으면 4번입니다. 히터 다 끈 거 맞죠? 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히터 안 껐어? 더 추워? 추워? 네, 왜 뿜는 거죠, 여러분? 자, 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자, 도입부가 뭐였어? 그렇죠. 근대 철학이었고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라는 배경 세팅. 배경이라고 키워드 잡은 거 보이시죠? 2번 선지 볼게.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 중심 내용,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 그게 뭐였다? 제1론이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라고 봐봐. 근대 다시 서양이고 근대과학이죠. 여기는 동양이고 그럼 봐. 동양에서 흐름을 잡고 있고 동양의 제1론을 바탕으로 천견설과 천인감성 보이셨고 3번 선지 보세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이론의 한계는 없죠. 사단락에서 한계는 없었죠. 있나? 아, 있네. 다시 사단락 구조 없자.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케이. 예컨대 등등은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계로 끝났네. 맞죠? 그러면 디귿 뭐가 없어? 한계는 있는데 전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한계는 있고 전망은 없죠. 괜히 여기까지 4단락의 요약 결론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선지.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제1론 그 제2론이 변용되는 양상 1단락 2단락 맞죠? 동중서 이후 주자학 이후 정확하게 구조 들어와 있고 당연히 5번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 1번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자, 다시 과정 이론은 그렇죠. 물리적 세계 안에 해결을 하려고 했잖아. 2번 선지 1단락 2번 선지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사의 인과관계는 표제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가 4단락에서 한계 근거로 봐야 될 것 같다. 3번 선지 인과가 과학적 세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철학자가 근대 이후 나타났고 이게 1단락에 문제제기했던 흉 같은 사람들이고 발췌독보다는 PS 구조로 가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데 하늘은 음량 변화에 반응한다. 이게 뭐야? 천인감응설이지. 주제 가지고 4번 어렵지 않게 보였을 거니까 넘어가서 7번 기억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예언화 경영, 니은은 전반절 대응설. 자, 기억에서의 문제를 니은에 해결했지. 이 부분이야. 자, 이 문제가 나타난 원인이 뭐였다고요? 자, 과거에는 뭐가? 좀만 집중하자.
실책이 있을 때, 정구에 실책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났다? 제의가 나타났다고 봤다면 이제는 제의가 오히려 역으로 돼서 실책을 예견하는 형태로 쓰인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과구조를 뒤집은 게 몇 번 선지다? 2번 선지다. 인과구조를 뒤집었다. 어떻게 됐다? 인과를 역전시켰다. 하나 가지고 답 나왔잖아요. 다 따라오십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뭐였다? 제1호 문제점은 동종석 이후에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긴 예원화 경향이다. 그걸 니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예원화 경향은 뭐였다? 인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를 뒤집는 오답 설계 기술은 오답 설계의 유형은 수도 없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봐봐. 물리적 속성의 변화를 쓰셔야 돼. 이거는 역시 예상하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물리적 속성의 변화를 뭐라고 하지? 표지라고 하고 변화는 뭐야? 도입이지. 맞니? 샵3죠. 자, 그럼 봐봐. 샵4는 여기서 뭐야? 노란색만 배치면 전달이죠. 맞니? 관찰 가능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올바른 경로이다. 넘어가시고 2번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이 물리적 속성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는 가에 나와 있는 인과 이론이죠. 그럼 봐. 그 두 대상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뭘 얘기하는 거니? 교차죠, 교차. 3단계에 뭘 의미하는 거야? 교차. 됐니? 자, 계속 봐. 덕이 잘 쌓인 치세는 제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병고는 모두 난세 때 출현했으니 천인가문설이죠. 왜 천인가문설이니? 선생님 제1론 아니야. 앞쪽은 제1론이 맞을 수 있고 앞쪽은 그럴 수 있지만 봐.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한다. 서로 감응한다. 됐니? 그래서 앞쪽은 제1론이고 뒤쪽은 천인가문설이야. 근데 봐. 그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위쪽의 제1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 흉의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봐라 얘들아. 지금 가와 나 지문의 정보 분류를 해보자. 자, 가는 철저하게 관찰 가능한 현상이죠. 경험 가능한 현상이죠. 나는 그러니 봐봐 얘들아. 정치 현상이라는 건 관찰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얘는 추상과 구체가 섞여 있는 거라면 여긴 철저하게 구체적인 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됐니? 그래서 정답 2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정치행위라는 추상적 행위가 재앙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추상과 구체가 제1론에서 인과관계로 엮어놨지만 가는 철저하게 인과관계가 뭐야? 구체야. 근데 얘는 추상 구체가 인과로 뒤집혀져 있어요. 추상 구체가 인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 차이라고. 그랬을 때 2번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니까 해설을 잘 활용하십시오. 영상 끝습니다. 자,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인데 여러분 이거 꼭 연계해서 푸셔야 되고 여러분 수준이 지금 어지간한 고3 상위권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쉬운 지문들은 설명 없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몇 번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세, 근대, 현대고 자, 이제 이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중세 때 쓰였던 아이디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덧붙여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중세의 모든 진리는 어디에 있었다? 종교 경전에 있었다. 따라서 종교 경전을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동치명대로 끄집어내는 무슨 법? 연역법을 썼고 얘는 경험을 새로이 할 필요가 없지. 신의 권위를, 신의 말씀을 새로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야? 선언적 명제였고요. 경험으로 입증할 필요 없는 명제들이야. 자,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도 존재할 거 아니겠어? 근데 현대에 와서 신의 말씀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분석 명제라고 합니다. 자, 분석 명제가 뭐야? 주어와 수어의 관계로 보는 거죠. A는 B다라고 했을 때 뭐가 뭐에 속해야 되는 거야? A가 B다라고 했을 때 뭐가 뭐에 속해야 되는 거야? A는 B다. 뭐가 뭐에 속해야 되니? 다시. 주어는 서술어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뭐에 속해야 되는 거죠? 자, 모르겠으면 일단 등호라고 합시다. 자, 넘어가 이제. 근대로 간다. 자, 근대는 뭐야? 경험주의로 가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선험이냐 경험이냐 달라졌는데 경험주의로 사례를 연구하니까 뭐라고 하지? 귀납이요. 됐어?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종합판단이라고 하고 잘 들으셔 여러분. 자, 여기는 언어에 대한 세계를 다루죠. 그럼 언어를 제외한 세계도 있겠죠. 그게 뭐야? 언어 바깥의 우리의 세계를 다루는 거죠. 여기까지
정보 분류가 되셔야 돼. 이건 여러분 내용일치로 풀 수도 없고요. 그냥 알고 계셔야 되게 편하게 처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현대 들어와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도 생겼다고? 감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 논리적인 모순 상태에서도 다뤄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A와 not A의 교집합 같은 게 다뤄지는 거죠. 참이면서 거짓인 것도 다루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계속 봅시다. 그래서 모든 학문적 지신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18세기 철학자인 칸트는 모든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을 했고, 그럼 얘들아 봐봐. 전체 집합을 두 집합으로 나눴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야 돼. 분석 판단은 뭐야?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니까 집합이 포함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되죠. 자, 분석 판단의 참거짓 판별하기 위해서는 뭐다?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다? 선언적 명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나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주어 개념이 수어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겠다? 종합 판단이라고 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니? 단점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장점은 뭐니? 지식의 확장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쭉쭉 넘어갔던 이유는 힘 안 들이고 넘어갔던 이유는 이미 기출 배경식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또 구분해.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은 종합 판단, 분석 판단과 달리 어떻게 달리라고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도 불충분하게 가셔야 돼. 자, 선천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할 수가 있대요.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할 수 있대. 그래서 까마귀가 검다 같은 거는 하지만 다르죠.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감각경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사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은 한계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완전 귀납이라고 해요. 모든 사례를 연구하는 완전 귀납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 완전 귀납을 한다 하더라도 예측 미래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00% 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과학적 명제를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구의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45억 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게 45억 년짜리였겠지.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거 분석을 해봤더니. 된 여기까지. 반면에 선천적 지식은 100% 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셔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십시오. 저 따라오세요. 왜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를 배우신 이유는 P면 Q이다 같은 논리적인 언어를, 논리적인 문장을, 논리적인 판정을 하시기 위함이야. 요즘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도 그렇게 옛날부터 출제가 되었고 그 판정을 어떻게 하는 거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1단락에 나와 있는 또는 2단락까지 묶어볼 수 있는 전체 집합은 뭐야? 판단이야. 그럼 판단을 지금 두 개로 쪼개놓은 거야. 첫 번째는 뭐야? 분석 판단이야. 두 번째는 뭐야? 종합 판단이야. 됐죠? 자, 여기서 얘는 뭐야? 연역이야. 얘는 뭐야? 언어로 판정하는 거야. 얘는 뭐야? 선언적으로 판정하는 거야. 자, 얘는 경험적으로 판정하죠. 얘는 언어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죠. 얘는 귀납적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니? 얘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을 보증받아요. 얘는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얘는 지식이 확장이 됩니다. 얘는 확장되진 않아요. 이미 함축된 정보를 확인할 뿐이지. 여기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문제야. 3단락. 아까부터 왜 웃는 거야? 알려줘 좀. 나 좀 알려줘봐. 자, 3단락 가.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할 수 있다. 앞에 나와 있는 동어 반복한 이유가 뭘까? 총각이 걸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총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뭐가 있다? 글의 주제는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저랑 같이 연습하신 친구들은 뭐가 잡히냐면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주제 세팅을 했을 뿐이라는 거. 글의 찐 주제는 여기라는 게 보이셔야 돼. 글의 찐 주제는 뭐야? 칸트의 세 번째 범주야. 세 번째 범주가 뭔데? 잘 보셔. 자, 1, 2단락에 나왔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종합 교집합 선천이요. 됐니?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3단락에서는 갑자기 뭘 도입한 거냐? 이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1, 2단락까지는 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돼. 근데 잘 보셔. 여기 분석이고 여기 종합으로 흰색으로 구분했다고 쳐볼게. 근데 잘 봐야 돼. 자, 아까 교집합이 나왔어요. 뭐라고? 종합이면서 선천이래요. 선천,
교집합 종합이래.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선천을 주황색으로 형광펜 쳐보면 자, 원래 1단락에 따라서 2단락에 따라서는 여기인데 어디까지 침범을 해야 돼요? 종합까지 침범을 해줘야 얘네가 딱 특정이 되잖아요.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줄 알았어야 돼. 그래야 답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끝났어, 얘들아. 자, 그럼 봐. 선천의 여집합은 뭡니까? 후천. 후천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이해됐니? 그러면 경험적 명제는 여기라는 거잖아. 이걸 왜 설명한 거냐? P면 Q이다. 이쪽으로 와. 얘 판정 때문이야, 얘들아. 봐. P면 Q이다잖아. P2면 Q이타잖아. 자, P가 Q에 속해야 돼. 그래야 참이라니까. 그럼 봐. 1번.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 지식이다.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이쪽으로 잡아. 자, 3단락에 3번에 1 기억선지. 자, 판정해.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이다. 맞니? 맞잖아. 그래. 그래서 참인 거예요, 여러분. 자, 니은 판정한다. 이거 보고 판단해. 자, 모든 후천은 종합이다. 후천은 어디에 속하니? 파란색은 종합에 속하죠. 참이죠. 자, 디귿 판단해. 모든 선천은 분석이다. 아니죠. 디귿은 왜 틀렸어? 선천이 어디에 속한다고? 모든 선천 어디에 속한다고? 분석에 속한다고 했는데 얘가 거짓이라면 그 발레라든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얘잖아요, 지금. 분석이면서 종합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 발레가 돼서 아웃이라고요. 자, 리을 판단하세요. 리을. 어떤 선천은 종합이래요. 어떤 선천은 종합이래. 그래, 그게 얘잖아. 그래서 맞고 해서 기억, 니은, 리을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서 그냥 깔끔하게 정답 끝이야. 그냥 논리 지문이고 수학에서 배웠던 집합과 명제 활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도구를 배우시라고, 논리에서.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보폭이, 여러분의 보법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 선지 바로 나오셨을 거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달라. 어차피 내용 반복이니까. 자, 이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지문은요, 나중에 따로 영상 QR코드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오늘 좀 유학적으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좀 그런 것 같다. 좀 수준이 높은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거 나오면, 아는 거 나오면 뭔가 좀 피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난이도 맞추는 항상 고생인데, 압축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으로 보편적이 되고,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이거 뭐야? 종합이죠. 필연적으로 보편이다? 뭐야? 선천이죠. 됐지? 한마디로 선천 교집합 종합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었던 계속 그 교집합 얘기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교집합 얘기지. 이게 글의 주제인 거지, 그러니까. 왜? 세 번째 범주가 글의 주제로 세팅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선천적이면서 종합인 모순 같아 보이는 게 왜 가능한지를 어디에서 순수 이변 비판에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답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야? 평행선 논리라는 거예요. 자,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고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성질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대. 그래서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도 확실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다. 즉, 선험적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다. 다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천적이면서도 종합 교집합이 되는 애다. 왜? 유클리드 기하학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됐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5단락에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칸트 이론에 대한 비판이지. 왜 그랬을까?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평면기하고 그래서 공명기하를 다루고 공명기하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음. 지구가 구형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공명기하, 즉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는 못 다뤘고 그 한계를 놓쳤다는 그 비판이죠. 결국 칸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야? 칸트 네 말이 틀렸다. 이유는 선천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예시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5번째 공리가 뭐야? 평행선 개념이래요.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기술할 수 있습니까? 자, 평면 위에 얘랑 평행한 직선 하나밖에 없지. 그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평면 위에서는. 맞습니까? 또 이와 동치 명제, 논리적으로 같은 명제인 또 하나의 공리는 모든 삼각형 내각은 왜 180도가 되냐면 여러분, 자, 삼각형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자, 얘랑 뭐랑 같냐? 잠깐, 왜 안 보여 갑자기? 얘랑 막곡지각 맞죠? 왜 이렇게 적고 있냐? 그 다음에 얘랑 억각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막국지각.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지? 왜 안 보여 잠깐만. 얘랑 같네. 됐니? 동위각으로. 결국 평행선의 공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라는 게 확인이 됐죠. 됐니? 이거 중1 때 하셨던 거지. 그 중1 때 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왔지. 그리고 봐봐.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제한 늘려야 되는데 무제한 늘려는 건 입증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거는 경험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반박이 되죠. 됐니? 그게 6단락이야. 자, 왜 그랬대? 과거의 너희는 평평하다고 봤던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너희들은 평면기하만 다뤘다는 거야. 하지만 우린 알고 있지. 지구는 둥글죠. 곡면기하죠. 곡면이란 전제로 가야 되죠.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270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구면기하에 대해서 다루겠다. 첫 번째, 그러면 구면위에서의 직선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대원이라고 정의를 하자. 대원은 뭐다? 가장 큰 원이다.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야? 대원의 일부다. 그걸 뭐라고 하겠다? 측지선이라고 한다. 자, 다시 대원, 측지선. 그럼 무슨 얘기야? 자, 최단 거리가 대원의 일부니까 최단 거리가 우리가 최단 거리 곧죠. 가장 짧은 거리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대원이고 측지선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자면 대원을 구면 위의 직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유한하니까 경험이 가능하죠. 자, 또한 이 구면거리는 아까 2번 측지선이었죠. 자, 이 두 점이 있는 측지선이 되는데, 자, 봐. 모든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위선, 이게 모든 대원이죠. 지구 구면에 있는 모든 대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경선과 적도 위선이 대원이고 직선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180도보다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려볼까? 자, 지구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적도 위선이라고 쳐볼게. 자, 그럼 봐. 우리 여기 북극에서 남극으로 내릴게요. 경선을. 그리고 이쪽 경선도 이렇게 내려볼게. 그럼 봐, 얘들아. 여기 경선과 위도, 적도 90도죠. 그리고 여기서 경선을 90도 각도로 내려볼게. 또 경선과 적도 위선이니까 90도 만나겠죠? 구면의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270도가 돼버렸네. 이해되셨어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지구, 위도, 위선과 경선. 이미지. 왜 너희들끼리만 자꾸 웃니? 자, 봐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한다, 얘들아. 마지막이니까 집중 딱 해서 들으세요. 오늘 수업 이것만, 이 문제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잘 봐.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여기 적도 위선이 있고 북극에서 내린 경선이 있으면 90도로 만나잖아, 무조건. 맞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내리겠다고? 여기서 90도로 또 내려볼게, 얘들아. 그럼 직각이잖아. 여기서도 어쨌든 위선과 경선이니까 90도로 만날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라고 지금. 됐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즉,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내각의 총합은 지구 표면에서는 크기가 작을수록 180도에 수렴하지만 크기가 커지게 되면 180도보다 커지는 그런 값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비유클리드 기하학, 구면 기하학이라고 한다. 됐니? 자, 그리고 반대로 쌍곡 기하학에서는 오히려 180도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면서, 원래 여러분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들은 여기까지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야. 원래 이과였잖아. 물화생기 2를 다 했어요. 저 때는.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이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면하고 중력이 쇠어 있음을 보이면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야? 그렇죠. 그 이론의 기초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아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왔다. 어쨌든 의의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저 따라오세요. 출제 의도상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4단락, 5단락, 6단락, 7단락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니네가 출제자라면 당연히 뭘 가지고 집중해서 낼 수밖에 없냐면 6단락에 나와 있는 이 구면기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은 평면기하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다뤘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 확률도 존재하겠으나, 당연한 얘기지만 구면기하라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느냐에서 변별력이 높아질 거니까 여기를 가지고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이제 문제가 보이겠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칸트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대. 뭔 소리야? 유클리드 기하학 때문에 칸트의 이론, 뭔데 그게? 선천이면서 뭐다? 종합이 주장이 된 거지. 인과관계가 뒤집힌 게 보이시죠?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거냐면,
아까 제1온도 윈과 뒤집은 걸 가지고 정답선지 하나 만드는 거 보였을 거니까. 2번 선지,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선천적 면제가 아니라 경험적 면제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경험이냐 선천이냐를 다뤄야 되는 건데, 자, 이 지문 기준으로 선천은 뭐였어요? 측정 불가죠. 왜? 무한대의 개념이잖아. 직선은, 평면에서는. 하지만 경험이 가능했지. 이유는 뭐야? 측정 가능이죠. 이유는 구면이니까 유한하죠.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자, 평행선 공리는 경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이게 정보가 다 날아가가지고 좀 헷갈린데, 여러분, 봐. 평행선의 공리는 일단 맥락상 5단락 주제고, 5단락 주제는 어디에서의 공리야? 평면이죠. 맞니? 경험이었어, 선험이었잖아요. 이해됐죠? 정답 3번이네. 4번. 분석 판단이 아니라 종합 판단이 확장이고, 칸트에 따르면 선천, 경험 둘 다 해서 나올 수가 있었고, 특히 선천이면서 종합인 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경험에 의해서만 아니라 선천 교집합 종합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 과학적 지식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자, 좀만 집중하자. 어디에 연관편을 치셔야 되냐면, 칸트는 세 번째 범주 종합이면서 선천을 찾으라 그랬어요. 학문적 지식이란 선천이면서 종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칸트에 있어서 선천이면서 종합해야 돼. 선천이면서 종합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칸트는 뭐라 그랬어? 선천이면서 종합을 진짜 한 200만 번 정도 얘기해가지고 강조를 했고, 선천이면서 종합을 잡고 있으셨다면 5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고 보일 수밖에 없었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2번 선지. 분석 판단에 대한 정의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당연히 뭐가 뭐에 속하는 거야? 수로 개념이 주에 속하는 거. 그래, 아저씨 속성 중에 남자는 있으니까, 천혜라는 속성 중에 여자 있으니까, 냉커피라는 단어, 냉이라는 단어 안에 차다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각이 있으니까, 태양이라는 거는 얘들아, 태양, 둥글다는 의미가 어디 있어? 뭐 태원이라고 한다든지. 태양의 모양은 둥글다? 없죠. 정답은 4번 끝이네. 됐습니까? 넘어가시고, 얘도 아까 푸셨죠? 하고 계시죠? 네, 힘내십시오. 자, 얘도 봅시다. 기억과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의 생각이요. 기억이 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다. 뭐라고? 선천이면서 종합이어야 돼. 자, 1번 선지. 경험과 무관한 진술이니까 선천이지. 낱말의 의미니까 종합이야, 분석이야? 분석이지.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1단락에 2단락에 나왔었던, 사실 얘네는 거의 일치하는 애로 봤잖아요. 1, 2단락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1, 2단락 기준으로는 거의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선천이면서 종합이라는 3단락 주제에서 아웃이야. 2번 선지. 세계관한 지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합입니다. 근데 뭐래? 낱말의 의미니까 얘는 뭐야? 종합이면서 분석이지. 자, 잘 들어야 돼. 종합이면서 분석을 찾으라 그랬어? 종합이면 선천을 찾으라 그랬어? 종합이면 선천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세계관한 진술이다. 뭐야? 종합이죠. 경험이 아니니까 뭐야? 선천이죠. 정답은 3번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선천종합 이거를 주제로 세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놓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아까 디귿, 리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뭐 가지고 판정을 했어? 선천이면서 종합 가지고 디귿 틀렸다, 리을 맞다를 판정을 해줬잖아. 이게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필기 되셨습니까? 오른쪽 위로 갑시다. 자, A를 바탕으로 구명기하학에 대해 추론해보자. 서로 다른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구명기하학이면 모든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왜죠? 봐. 자, 일단 봐라 얘들아. 모든 서로 다른 직선은 일단 첫 번째 북극남극에서 봐봐. 얘가 경선이면요 북극남극에서 만나야 돼. 경선끼리는 북극남극이야. 그리고 경선이 아닌 직선은 대원, 위선, 적도, 위선밖에 없죠. 적도 위선하고 눈에 보이는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구를 그려보시면 그냥 다 보이시는 거고, 구를 그려봤더니 보일 수밖에 없죠. 됐니?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수학으로 원래 기하 벡터에서 배우셨던 건데 지금은 또 뭐 벡터도 빠지고 뭐 개판 났으니까 어쨌든 기하에서 어디로? 구면 기하에서 배우셨어야 되는 거야. 자, 안 배우셨어도 어쨌든 추론이 가능하셔. 3번 선지 봐. 완전한 구위에서 두 직선의 길이는 유한하죠. 뭐 했으니까? 구면 기하에서 직선을 뭐로 정했으니까? 대원으로 정했으니까. 맞니? 대원은 뭐 플러스 뭐였어? 모든 경선, 합집합, 위선, 적도 위선이었죠. 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구에서 완전한 구라면 둘레는 일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니? 자, 3번 선지 봐.
정삼각형 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각의 총합이 커졌죠? 구면 거리는 뭐라고 정의했니? 대원의 일부. 그걸 뭐라고 했죠? 측지선이라고 했죠. 측지선으로 정의했죠. 됐니? 야, 어떻게 거리를 두 개로 정의하니? 이건 상식으로 푸세요, 좀. 자, 5번 선지. 그렇죠. 평면에서는 곡선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구면에서는 원이 직선이 돼버리잖아. 이해됐죠? 왜? 구면이 원이었으니까. 대원이었으니까. 됐지? 자, 6번 문제입니다. 하는 거 맞아? 6번 문제야. 잘 봐. 평면의 지도 위에 북반구에 위치한 위도가 다른 도시인 뉴욕과 쥐리 사이의 항공 경로를 나타내었는데 측지선을 그렸으니까 이게 뭡니까? 자, 저거 1. 최단 거리죠. 저거 2. 이게 뭐야? 대원의 일부죠. 됐니? 그래서 그게 뭐야? A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 A가 측지선이고 최단 거리고 대원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도는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B는 실제로는 더 길죠. 왜?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의 구면을 평면으로 때려박아 놨으니까. 그리고 연분 C는 그냥 뭐일 뿐이야? 같은 위선상에 있을 뿐이야. 그럼 얘는 뭐가 아니야? 대원의 아니고, 대원의 일부도 아니고, 대원의 일부도 아니니까 측지선도 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 물론 나중에 측지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은 지문의 전제로 봤을 때. 자, 선 A는 봐. 물어본 대로 얘는 뭐다? 대원이다. 대원의 일부다. 그걸 뭐라고 한다? 원호라고 하고 그게 뭐였다? 측지선이었다. 즉 뭐였다? 최단 거리였다. 다 동치명제 잡히셨으면은 선 A는 대원이고 대원의 원호다. 괜찮고요. C의 항로는 위도는 동일하죠. 그런데 최단 거리인지는 확인 불가. 왜? 최단 거리는 뭐라 그랬어? 대원을 그려야 되는 건데 얘가 대원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3번 A는 지도에서는 국면이지만 구면기하에서는 직선이라고 정의한 것도 보이셨을 거고. 4번 선 B의 항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당연히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더 오래 걸려야죠. 5번 평면인 지도상에서 B를 축으로 하여 선 A를 대칭 이동했다면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보면 여러분 선 A가 직선이야. 맞니? 그리고 얘가 더 멀리 돌아가는 선이 B예요. 이해됐어? 야, 어떻게 B를 가지고 A를 대칭 이동시키지?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이게 지구 표면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여기를 대원의 일부라고 해볼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여기가 뉴욕, NIC. 여기가 쥐리. 아닌가? 그럼 봐봐. 이게 뭐야? A야. 그럼 B는 뭐겠어요? 뭐 이런 식일 것 같아, 나는 B는.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A 프라임으로 대칭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칭시키면 첫 번째 특징은 뭐야? 같은 모양. 같은 길이죠. 그럼 뭐밖에 없어? 땅 파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어, 얘들아. A 프라임. 맞잖아. 길이도 같아야 되고, 모양도 같아야 되면 대칭시켰을 때 유일한 방법은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래.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된다, 안 된다? 같을 수가 없지. 선생님. 모양과 길이가 같으면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애당초 항로를 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치자면. 맞죠? 또 이거야. 대칭 이동하라 그랬는데, 잘 들어. B를 축으로 하여 대칭 이동하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좋아. 여기 있는 워딩대로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선 A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봐. 지구표면상에서 A랑 거리가 같거나, 지구표면상에서 A랑 똑같은 선은 유일하잖아. 대칭이 불가능하다니까, 애당초. 그러면 얘는요, 전혀 다른 애가 돼버리는 거야. 즉, 평면상에서 이렇게 그려져 버리잖아. 훨씬 크게 돌아가는 애가 되니까 거리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둘 중 하나야. 대칭 이동이 됐다고 평면에서 대칭 이동을 시켜놓고 보면 훨씬 길어지죠, 실제로. 두 가지로 설명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애당초 항로를 취할 수 없다. 또는 평면이 지동상에서 일단 대칭 이동 시켰어.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는 이유는 훨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선대칭이니까 평면에선 같아 보일지 모르더라도 실제 항로는, 실제 거리는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최단 거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질문 정리하십시오. 자, 필기하시고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18페이지까지 풀고 가셔야 되고 다음 주에 수업 18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안 풀어진 학생은 이거 18페이지 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18페이지 오늘 풀어놓고 제출하고 가셔. 다 푼 사람은 OMR 제출하고 밀착도 사진 찍어 올리고 가시면 끝. 자, 고생하셨고.
못 푼 사람은 OMR 제출하고 가세요.